자, 노트 15입니다. 노트 15에서는 범용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범용 프로그래밍은 크게 범용 함수를 만드는 것과 범용 클래스를 만드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C++에서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범용 함수, 범용 클래스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응용을 개발할 때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직접 만들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응용을 개발할 때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STL, 범용 함수들, 범용 자료 구조들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썼던 std 벡터도 범용 클래스이고, 심지어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std string도 범용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잘 정의할 줄 모르면 안 되겠지만, 정의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사용법은 잘 알아야 되겠고, 그 사용법을 잘 알아서 이제 범용 자료 구조를 사용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고, 범용 자료 구조와 관련돼서는 이제 다음 노트에서 원래 설명을 할 내용이었고, 또 그 자료 구조와 관련해서는 다음 학기 자료 구조 시간에 그 자료 구조들을 다 한 번씩 만들어 볼 겁니다. 이번 학기 제 수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래도 제 수업이 괜찮았다 하면 자료 구조도 제 수업에 오시면 또 좀 힘들게 한 학기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를 또 어떤 교수님 걸 들을지 잘 판단해 주시고요. 자기한테 맞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수업 스타일이. 그래서 그것도 잘 생각해서 분반 선택할 때 잘 선택하시면 돼요. 어렵게 양이 많은 사람 수업이 마음에 들 수 있고, 쉽게 조금 가르치는 사람께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각 교수님마다 이제 강의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범용 함수, 범용 클래스 두 종류의 우리가 범용 프로그램 한다는 것은 범용 함수를 만들거나 범용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둘이 조금 성격이 달라요. 범용 함수는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겠다는 것이 범용 함수는 아니에요. 범용 함수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함수가. 그러면 그 기능이 필요한 데이터들,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게 범용 함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범용 함수는 그 받아야 되는 데이터들이 제한이 됩니다. 즉, 범용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됐는데, 범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하나의 코드로 다양한 타입을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의 코드로 다양한 타입을 처리하는 걸 우리가 범용 프로그래밍이라 하고, 범용 함수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데 다양한 인자들을 받는 거죠. 다양한 인자들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인자들을 받았을 때 그걸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인자가 달라져도 동일해야 범용 함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자에 따라서 해야 되는 알고리즘이 기능이 달라지면은 범용 함수로 구현할 수가 없고, 뭘로 구현하냐면은 다중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중정의를. 근데 범용 함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애들만 받아서 처리하는 형태이지만, 범용 클래스는 특정한 애들만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게 범용 클래스가 됩니다. std 벡터도 범용 클래스죠. 그럼 이 std 벡터의 정수도 유지하고 싶고,
학생도 유지하고 싶고 아무거나 다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유지할 수 없는 게 있으면 안 돼. 모든 종류의 데이터는 다 유지하고 싶은 게 벡터입니다. 범용 클래스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범용 함수와 범용 클래스는 좀 차이가 있다.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어떤 종류의 그 함수는 제한적인 게 있는 거고 범용 클래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강의 후반부에 객체지향 쪽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객체지향에서 하나의 이점 중에 하나가 상속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으로 우리가 클래스들을 모델링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범용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코드로 다양한 객체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클래스는 템플릿을 이용한 클래스는 아니지만 여기 펫에 강아지만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고 햄스터도 유지할 수 있고 뭐 애완동물의 후손 클래스 객체들은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쟤도 범용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함수도 모든 종류의 애완동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범용 함수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속으로 모델링하고 다양성을 활용하게 되면 그 자체가 범용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챕터에서 설명드릴 범용 프로그래밍은 이런 것이 아니라 템플릿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범용 함수, 범용 클래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범용 함수와 관련해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max라는 함수를 만들려고 해요. max는 요 예제에서는 두 개의 인자를 받아서 둘 중에 큰 애를 반환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함수의 알고리즘은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것만 반환해 주면 되니까 어떤 타입이 오든지 간에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비교하는 방법이 달라질 뿐이겠죠. 정수를 비교하는 거, 더블을 비교하는 거, 학생을 비교하는 거, 그 비교하는 자체가 달라지지만 맥스를 구하는 방법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함수들은 범용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함수만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타입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이터를 정렬하는 알고리즘은 데이터와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정렬하는 방법은 순서만 알면 돼요. 누가 먼저 와야 되는지 그 방법만 알면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런 정렬 함수들도 범용 함수로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add, 더하기예요. 정수를 더하는 거하고 문자를 더하는 거는 다르죠. 정수를 더하는 거는 산수를 연산해야 되는 거고 문자를 더하는 거는 두 문자를 결합시켜 줘야 돼요. 알고리즘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범용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이름의 add지만 범용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중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에도 있었지만 제가 연산자를 재정의한다고 설명했는데 이제 답변들에 계속 제가 썼지만 이제 연산자 다중 정의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내부 알고리즘이 인자들이 변해도 내부 알고리즘이 같으면 우리는 범용 함수를 만들어서 하나의 함수만 만들어서 다양한 타입들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코드 중복을 줄이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스택 같은 범용 자료 구조는 이제 std 벡터와 마찬가지로 유지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제한이 없이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구조들을 우리가 이제 C++에서는 범용 함수와 마찬가지로 템플릿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템플릿을 이용해서 타입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구현합니다. 즉 어떤 타입이 올지
상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나는 t라고 하는 내가 정의한 타입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실제 사용할 때는 내가 t 대신에 이번에는 뭘 쓰겠다는 걸 지정해 주면 그거에 맞게끔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범용 클래스를 다른 말로 파라미터화된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들을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번에는 SE 벡터 int를 쓸 수 있고 다음에는 SE 벡터 pet 또 SE 벡터 student 이런 식으로 필요한 타입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나는 프로그램 할 때는 타입 매개변수를 프로그램하지만 사용할 때는 어떤 타입을 사용할 건지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 문법을 7장에서 간단히 소개를 했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범용 함수를 만들거나 범용 클래스를 만들고 싶을 때 그 함수 앞에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사용할 타입 매개변수를 나열하게 됩니다. 타입 매개변수의 나열은 꺽쇠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열하게 되고요. 이 t가 이제 타입 매개변수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안에서 사용할 매개변수 타입 대신에 쓸 타입 매개변수가 되겠고요. 이 t 앞에는 여기에 타입 네임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타입 네임. 근데 원래 C++는 요 위치에 타입 네임을 쓰는 게 아니라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쓰도록 했었는데 C++11부터는 클래스 대신에 타입 네임을 쓸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클래스라고 쓸 수 있는데 클래스를 쓰다 보면은 타입 매개변수로는 객체들만 올 수 있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타입 매개변수는 객체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시 타입도 올 수 있고 다른 것들도 필요한 모든 종류의 타입을 다 여기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매개변수를 꼭 하나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은 여러 개를 쓸 수 있습니다. U, V 이렇게 여러 개를 쓸 수 있고 타입 매개변수는 보통 한자로 그냥 하나의 대문자, 영문자 하나로 정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얘한테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타입 이름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보통의 변수들은 긴 이름을 써서 가독성을 높이잖아요. 근데 타입 매개변수는 긴 이름을 써서 뭔가 가독성을 높일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어떤 의미를 주는 게 아닌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를 쓸 때는 얘와 얘에 뭔가 차이가 있어서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을 쓰기도 해요. 그 역할을 맵 같은데 KV 해가지고 키 타입, 밸류 타입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 거가 있으면 그 경우에도 이제 구분해서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그 변수 이름과 타입 매개변수의 이름은 좀 다르다 성격이. 그래서 긴 이름으로 쓸 필요가 없고 주로 처음부터 타입에서 t자 그 t자를 이용해서 t를 많이 씁니다. t도 쓰고 u도 쓰고 v도 쓰고 e도 쓰고 여러 개지 사람마다 좀 다르게 쓰는데 긴 이름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타입 매개변수를 선언했으면 이 안에서 이 t를 어디다 쓸 수 있냐면 범용 함수의 경우에는 반환 타입, 매개변수 타입, 또 지역변수 타입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범용 클래스에서는 이 안에 이제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죠. 그럼 이 메소드의 반환 타입, 매개변수 타입, 지역변수 타입으로 쓸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t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면 주로 멤버 변수의 타입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범용 클래스를 만들겠죠. 범용 클래스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t를 썼으면 t 자체만 이렇게 t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t, 별표, const, 뭐 여러 형태로 이 t를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되게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인자로 얘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A 스타가 요 T 자리로 가면 어떻게 돼? 스타가 몇 개 붙은 게 돼? 2개 붙은 게 되죠? 그러면 되게 내가 의도했던 거하고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T를 복잡하게 쓸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쓰면 쓸수록 잘못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개를 쓸 수는 있지만 T를 T 자체로 쓰고 이 T에는 그렇게 그냥 int, pet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라 pet 포인터, pet 참조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올바르게 동작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용 클래스, 범용 함수 내에서 클래스 이름의 함수 이름은 범용 매개 변수가 생략된 형태로 인식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A는 범용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건데 안 써도 돼요. 안에서는. 밖에서도 나중에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근데 보통 이렇게 구현해요. 여기다 T만 쓰고 이 안에서는 이 A를 그냥 A로 다 씁니다. 여기다가 A 쓸 때마다 박스 해가지고 T 쓰고 그러진 않아요. 그게 더 번거로워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해당 함수를 호출하거나 클래스 액체를 생성할 때는 타입 인자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 타입 인자를 생략할 수 있고 생략하면은 그 타입을 컴파일러가 유추해 가지고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해요. 얘는 타입 인자로 뭘 지정해 준 거예요? int가 된 거예요. 그럼 int로 이 값들이 int가 되는 거예요. 얘는 생략했어요. 그러면 이 10을 분석할 거고요. 이 10은 무슨 타입이에요? int죠. 정수는 int long 중 하나로 그 맞는 값으로 작은 거부터 채워지니까 int 타입이 돼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이 경우에는 이 t를 int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거는 유추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가 범용 함수인지 범용 함수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독성을 위해서 얘는 범용 함수로 호출하는 거란 거를 나타내는데 타입 인자는 생략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한 형태이고요. 마찬가지로 범용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타입 인자를 주어야 되겠고요. C+17부터는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생략을 하면 얘가 이제 생성자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겠죠. 그러면 이 17이라는 거를 분석해서 요 t를 int로 해석하게 되는데 항상 그런 게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기본 생성자를 쓴다. 그럼 기본 생성자는 타입 인자가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없죠. 매개 변수가 없으면은 내가 인자를 제공 안 할 거고 인자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유추할 이용할 것이 없는 거죠. 얘는 인자를 하나 받는 생성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17이라는 걸 이용해서 t를 유추할 수 있었지만 모든 경우가 이렇게 다 유추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생략할 수 없이 이걸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제는 생략할 수는 있다. 근데 항상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생략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의도와 쓴 인자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std string도 요거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td string도 실제로는 범용 클래스입니다. 범용 클래스처럼 우리는 안 썼지만 범용 클래스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C++는 일반
함수들도 매개 변수가 매개 변수의 기본 인자를 지정해 줄 수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C++에서는 템플릿에 있는 타입 매개 변수도 기본 인자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t equal int이면은 이렇게 되면 요 빈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 인자가 있으면은 저 t를 뭘로 해석해요? int로 해석하는 거예요. 기본 인자 값으로. 그래서 타입 매개 변수도 기본 인자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이때 기본 인자를 지정할 때 이렇게 일반적인 타입으로 equal int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t2 equal t1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t2에 다른 타입을 주지 않으면 t2는 뭐랑 같은 거예요? t1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a int 하면은 이 두 개가 다 무슨 타입이 돼? 둘 다 int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int 더블 주면은 t1은 int가 되고 t2는 뭐가 돼요?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인자를 사용할 때 그 전에 나온 타입 매개 변수를 기본 인자로 지정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것도 유용하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타입 매개 변수와 일반 매개 변수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꺽쇠에 나열해야 되는 건 뭐만 나열해야 되는 거야? 타입 매개 변수 선언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근데 거기에 타입 매개 변수뿐만 아니라 일반 매개 변수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equal 10 하면은 이제 요 c 값이 뭐가 돼요? 10이 되는 거죠. 기본 값으로 10이 되는 거예요. 10. 그래서 얘는 타입이 있는 애죠. 그래서 타입이 있는 어떤 매개 변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list int 5 하면은 이 리스트에서 c 값은 뭐가 돼요? 5가 되는 거예요. 5.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타입 매개 변수와 타입 매개 변수 목록 안에 일반 매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데 모든 종류의 매개 변수 그 타입을 일반 매개 변수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더블과 플로트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더블과 플로트는 안 되고 보통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인티그럴 타입, 정수 타입만 보통 쓸 수 있고요. 20부터는 객체 타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매개를 선언할 때 여기에 사이트라고 안 쓰고 오토를 쓸 수 있게끔 C++17에서는 또 개선도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 매개 변수, 주로 정수 타입의 일반 매개 변수를 타입 매개 변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범용 클래스나 범용 함수를 정의할 때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템플릿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되는 건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그것에 동작하는 방식,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범용 클래스나 함수를 정의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의했어요. 그러면 먼저 1차적으로 얘를 컴파일러가 검사합니다. 검사해요. 근데 얘를 검사를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왜? t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t에 따라서는 잘 돌아갈 수도 있고 문법적으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한적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만들면 컴파일러가 1차적인 검사를 하는데 이 1차적인 검사는 제한적인 검사밖에 못한다. t가 뭐가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법 검사의 결과가. 그럼 1차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 그래서 1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해 주겠죠. 근데 이제 1차적으로 검사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검사하고 나서 밑에 계속 번역하다 보니까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있어요. 그럼 함수를 호출하거나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뭘 지정해 주게 되는 거야?
타입 인자를 지정해 주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컴파일러는 그 타입 인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 함수를 실제 그 인자를 이용해서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러면 컴파일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라인 없애고 이 t를 다 뭘로 바꿔? int로 바꾼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번역을 한번 다시 합니다. 그래서 2차 번역이 되는 거예요. 2차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계 검사를 하는 거예요. 1차는 t 자체를 쓴 거 그대로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타입 인자를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그 타입 인자 수도로 바꾼 다음에 두 번째 검사를 다시 하게 돼요. int를 써도 어떤 문법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내가 이 펑을 5개 다른 함수로 다른 타입 인자를 써서 호출했어요.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함수가 몇 개 만들어져? 5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 현상을 템플릿 블로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함수를 하나만 정의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함수가 몇 개 만들어져? 내가 사용하는 타입 인자의 종류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5개. 그러면 함수가 여러 개 만들어지면은 뭐가 달라질까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커지죠? exe 파일이 커지는 거예요. 실행 파일의 코드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C++ 템플릿의 단점이기도 해요. 내가 쓰는 인자만큼 많아진다. 근데 여기다가 또 아까 보면 인자가 뭐가 있어요? 타입 매개 변수 말고 뭐가 있었죠? 일반 매개 변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C를 1도 쓰고 5도 쓰고 10도 쓰고 15도 썼어. 그럼 어떻게 돼? 몇 개가 만들어져야 돼? 또 그만큼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타입 매개 변수만 있고 일반 매개 변수가 없으면 int 썼으면 int에 대한 거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이제는 타입 매개 변수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 일반 매개 변수까지 많이 썼다. 그럼 일반 매개 변수를 내가 C 값으로 타입 매개 변수 같은데 C를 5, C를 10, C를 15 세 가지 썼어요. 그러면 또 그만큼 클래스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템플릿은 실제 타입 인자를 이용해서 그 클래스나 함수를 정의해서 컴파일러가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타입 인자의 종류만큼 클래스,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개수는 일반 매개 변수 쓰면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더 많이 만들어지면은 exe 파일은 그만큼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C++는 그렇게 하고요. 2학기 때 혹시 자바를 배울지 모르겠는데 자바는 템플릿 기능을 써도 타입 인자를 5개 쓰든 10개 쓰든 하나의 코드만 만들어서 처리합니다. 하나의 코드만 만들어 처리해요. 그러니까 꼭 템플릿을 쓴다고 해서 그 개수만큼 꼭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데, C++의 특징과 자바의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템플릿에 대해서는 두 단계 검사를 한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타입 인자마다, 인자의 종류마다 범용함수, 범용 클래스가 그만큼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1단계 검사에서는 이런 것들은 절대 검사를 할 수 없어요. t 땡땡 후죠. 그럼 t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후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가능한지 아닌지는 뭐가 결정돼야 알 수 있어? t가 결정돼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후를 의존 이름이라 그러고, t에 의존하는 이름이죠. 의존 이름이라 그러고, 1단계 검사에서는 의존 이름을 검사할 수 없고요. 2단계에서 검사가 되는데, 그러면 2단계에서 후가 없는 함수면
없는 인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문법 오류가 나는 거예요. 문법 오류. 그래서 1단계, 2단계 검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컴파일러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면 얘에 대해서 1차 검사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얘를 딱 보면은 그 다음에 뭐래요? 인트를 이용해서 이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추가를 해. 추가를 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요. 이게 2단계 검사예요. 2단계 검사를 하는데 요 인트를 만났을 때 얘를 인트를 이용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클래스를 만들려면은 얘의 모든 코드를 다 한 번에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에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컴파일러가 이런 걸 만났을 때 이런 클래스를 또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클래스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헤더와 CPP로 나눠서 하죠. 그러면 보통은 이게 헤더에 들어있을 거고, 그쵸? 왜 헤더에 들어있고, 여기에 샵 include 뭐 a.h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메소드들이 어떤 CPP 파일에 있으면 얘는 그걸 가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갖고 와서 이 클래스를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그래서 템플릿의 경우에는 템플릿 클래스 또 템플릿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함수는 범용 함수는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는 여기다가 함수를 정의 안 하죠. 이거 왜 안 해요? ODR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템플릿 클래스는 헤더에 해줘야 돼요. 헤더에 해줘야지만 그 템플릿 함수를 일반 함수로 필요할 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있어야 만드니까 그걸 만들어야지만 2단계 검사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의 경우에는 여기에 써 있지만 일반 그 클래스를 정의하듯이 헤더 파일에 클래스를 정의하고 메소드들을 선언만 하고 CPP 파일에다가 메소드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헤더 파일에 클래스 내에 모두 템플릿 요소들을 다 정의해요. 그래야지만 온전하게 2단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C++의 특징이에요. 특징. 요약 강조하겠습니다. 2단계 검사를 한다. 그리고 2단계 검사를 할 때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 해당 타입 인자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정의하거나 함수를 직접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제 요 클래스를 구성하는 모든 코드를 컴파일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클래스와 달리 템플릿 클래스나 템플릿 범용 함수는 헤더 파일에다가 정의를 하고 또 그 CPP 파일에다가 별도 메소드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헤더 파일에 몽땅 다 관련 함수를 한 곳에 모아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범용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뭘 만드냐면은 페어라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페어라는 거 유틸리티 헤더에 가면은 SCD 페어라고 해서 구조체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비슷한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u, v 두 개를 해서 두 개의 값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v 이퀄 u로 해가지고 u와 v가 같은 쌍을 쉽게 만들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쌍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겠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const u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const u. 그래서 밖에서 그 페어들을 만들어서 그 페어로, 그러니까 값들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const 참조로 매개 변수를 쓴 이유는 뭘까요? 왜 const 저렇게 썼을까요? 매개 변수를.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만들면 타입 매개 변수를 이제 쓰게 되는데, 이 타입 매개 변수의 인자로 원시 타입도 올 수 있지만 모두 올 수 있어요. 무거운 구조체 변수나 객체 변수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객체 변수가 오든 원시 타입이 오든 효율적으로 매개 변수들 인자 전달을 처리해 주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거운 애들이 U와 V 타입이 된 경우에는 값 전달을 하게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타입 매개 변수를, 그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사용할 때, 정의할 때 내가 그 쓴 타입 매개 변수가 원시 타입뿐만 아니라 대단히 무거운 구조체 변수나 객체 변수가 올 수 있다, 객체 타입이 올 수 있다라는 걸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둘 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원시 타입에 대해서만 효과적인 코드를 만들면 안 되고, 원시 타입도 효과적이고 그리고 객체 타입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set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set. 여기서는 set first, set second라고 했잖아요. 그냥 근데 그렇게 안 하고 set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u를 쓰고 얘는 v를 쓰니까 여기서는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u와 v가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같아지면은 얘를 바꾸는 과정에서 set 함수가 몇 개 만들어져? 똑같은 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pair int 하게 되면 u도 int, v도 int가 되죠. 그러니까 pair int만 해더라도 그냥 u도 int, v도 int가 되죠. 그럼 여기도 int, 여기도 int가 돼요. 그럼 똑같은 함수가 두 개 생기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쓸 때, 타입 매개 변수 여러 개 쓸 때 그 여러 개가 같은 타입일 수 있다라는 것도 늘 생각하면서 프로그램해야 돼요. 같은 경우가 생기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쓸 때 주의해야 되겠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프라이빗으로, 멤버 변수로 프라이빗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getter와 setter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setter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죠. setter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검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냥 받는 인자를 대입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getter와 setter는 아무런 의미를 못 해요. 그럼 이럴 바에는 얘네들을 다 없애고 쟤를 뭘로 바꿔주는 게 더 나아? 퍼블릭으로 바꿔주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세터를 만드는 이유는 그 세터에서 인자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잘못된 인자가 오면은 안 바꾸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굳이 얘를 프라이빗으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퍼블릭으로 만들고 게터도 없애고 세터도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 차라리 클래스로 만들지 않고 뭐로 만들면 돼? 스트럭처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스트럭처는 기본적으로 모든 애들이 퍼블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터를 만드는 이유, 그리고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퍼블릭 세터를 제공한 이유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나옵니다. 퍼블릭 세터를 만드는 이유는 그 세터에서 인자를 검사하기 위한 거예요. 객체들이 엉뚱한 상태에 못 가게끔, 엉뚱하게 객체의 멤버 변수들을 수정하지 못하게끔 세터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터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검사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그럼 쟤를 프라이빗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만들고 그냥 A.first, B.first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지. A.get, A.set 이렇게 하는 게 더 불편한 거거든요. 불편한 걸 굳이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 제어를 하고 퍼블릭 세터를 만드는 이유,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범용 함수예요. 얘가 max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V1, V2를 또 여전히 참조를 받고 있어요. 얘도 참조를 받고 있는 이유는 원시 타입도 올 수 있고 객체 타입이 오더라도 다 효과적 처리하기 위해서 참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문제점은 뭘까요? 아니면 질문을 다르게 할게요. 이 함수는 어떤 타입들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 연산자가 다중정의되어 있는 또는 그 연산자를 쓸 수 있는 타입만 올 수 있어요. 그 연산자가 다중정의 안 돼 있는 클래스가 오면 어디서 에러나요? 1단계에서 아니면 2단계에서? 2단계에서 에러나죠. 1단계에서는 이 t가 이 연산자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2단계에서 내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얘는 원시 타입이야. 원시 타입은 이 연산자 쓸 수 있어. 문제 없고. 내가 어떤 여기다가 스튜던트를 줬는데 스튜던트는 요 연산자를 다중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문법 오류가 날 겁니다. 왜? 걔는 못 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범용함수를 만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저 맥스가 다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만? 요 연산자를 갖고 있는 애. 요 연산자가 다중정의 있는 애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여기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t 있었죠. 매개 변수가 두 개인데 이 함수의 일반 이제 매개 변수가 두 개인데 얘도 t 타입, 얘도 t 타입이 됐어요. 그러면 뭐 어떤 문법 검사를 해주냐면은 두 개의 타입이 반드시 일치돼야 돼. 틀리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요. 이 맥스는 첫 번째 인자와 두 번째 인자가 어때야 돼요? 둘 다 t 똑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는 부동소수, 하나는 정수니까 다르죠, 타입이.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 t를 씀으로써 t가 타입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t를. 그러니까 하나 쓰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t를 매개 변수에 함수를 만들 때 t를 여러 개 써. 그러면 t가 첫 번째, 세 번째면 항상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타입이 뭐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